뷰티풀 굿머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괜찮습니다. 자, 정서환 아나운서가 준비가 됐나요? 시간의 거리 특징주부터 봐야 할 텐데요. 지금 정서환 아나운서가 나와 계십니까? 자, 준비가 안 돼서. 네. 저희가 그럼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앞서서도 하려고 했다가, 자, 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월 달에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 진행한다는 내용을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최대 건설 사업이고, 현지 원전 수주 프로젝트를 우리나라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수조 원 규모면 그렇죠. 규모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규모는 엄청나게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건설 쪽이 한번 다시 좀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네. 한 2달 전부터 한번 조금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또 시각이 있었죠. 뭐 네옴시티라든지 거기에 따라 이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선수주를 좀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가 뭐 과거부터 중동 지역이 이제 고유가 흐름들이 유지가 됐을 때는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들을 따왔었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뭐 원전이나 이런 쪽도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중동에 대한 이런 수주가 많이 나왔었던 기업들, 그리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해외에 대한 매출 수주가 많았었던 기업들을 일단 좀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11월에 있는 이벤트고 지금에서 뭔가 무조건 된다라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괜찮고, 그 역시 일정 기간의 이런 좀 건설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모멘텀으로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포인트는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셨다가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그쪽 섹터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해당 모멘텀 이제 보고 좀 매매를 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가 원전주입니까? 건설주입니까? 사실 이제 건설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후발로는 좋습니다. 원전도 같이 기대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역대급 폭우 때문에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저희 앞서 한 바 있습니다. 11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정상회담 모멘텀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특징주 확인하시죠? 전해주십시오. 네, 시간 외에서는 이슈가 되는 뉴스, 그 소식으로 시세를 내는 종목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일동제약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이 FDA의 이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네, 이 같은 소식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각각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을 4,500억 원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포티투닷은 일전에 아이나비 시스템즈를 투자했고, 이 아이나비는 탱크웨어의 자회사입니다. 이로 인해서 탱크웨어도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례적인 폭우로 관련 이슈,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수해 피해를 언급한다라는 게 송구스럽긴 합니다. 다만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움직임을 포착해 본다면요. 수해 복구, 이 수도관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네, 한국종합기술, 뉴보텍 각각 5% 가까운 상승과 2%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잡아봤습니다. 일동그룹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뭐 표적 항암제 관련 말씀해주신 이벤트도 있고요. 일단 코로나가 일단 또 여전히 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뭐 항상 조금 주가의 급등력,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기타 일본 쪽에서의 이런 진행이 좀 미뤄질 것 같다라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주가의 급락들도 나왔었는데, 뭐 거기에 따른 좀 이제 반락을 했었던 이런 이벤트 자체가 이제 희귀약품 지정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로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다시 모멘텀이 좀 붙어준다라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바가 각광을 많이 받는데 또 다음 주 빌 게이츠 방한으로 인해서 바이오 주식에 대한 어떤 관점을 다시 봐야 된다라는 좋은 얘기도 오늘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관련 흐름이 포착이 됐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뭐가 가장 매력 있습니까? 네, 저는 한국종합기술을 좀 봤습니다. 일단은 뭐 상하수도로 이제 좀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폭우에 관련된 이벤트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인데, 저는 요거에다가 좀 플러스로 이제 블루수소 쪽을 좀 봤습니다. 이제 블루수소 플랜트 사업 타당성 이제 수행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블루수소가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탄소 중립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넷제로를 실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탄소 포집 기술 CCS나 CCU에서 CCUS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는데 CCS는 저장이고 CCU는 이제 유징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는 재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한 기술이고 1930년에 개발이 됐었고 70년부터 상용화가 됐었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앞으로 이런 이산화탄소를 잡는데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블루수소는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만드는 수소입니다. 그린 수소 다음으로 이제 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수소 중에서는 그래도 좀 친환경적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의 이런 이벤트가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과 중장기적으로 지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부각이 됐을 때 충분히 좀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좀 오르긴 했지만 7,000원까지 좀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 박스권을 좀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매수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400원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급등력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슈퍼 매물대 라인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그 가격에 오시면 분할로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2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올랐지만 어제 장중에도 5% 정도 올랐는데 그 폭으로 건축 토목이 붕괴돼서 이 한국 종합기술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특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포인트는 연속성입니다. 일단 또다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공통된 큰 흐름보다는 기업별 모멘텀에 주목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 먼저 외국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조선주, 이 현대미포조선 18일 연속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종목을 보면요, 바로 변화된 한화입니다. 최근 그룹 지배 구조 개편으로 주요 계열사들의 가치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하나를 지금 7거래일째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주의 훈풍을 불러넣은 어떻게 보면 대장주가 될 수 있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2조 클럽에 가까워졌다라고 합니다. 외국인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픽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자동차주 현대차입니다. 이 현대차가 추진 중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계획이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이 미국에서만 생산된 전기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은 이 수혜에 더 기대를 건 모양이고요. 현대차를 10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터주 하이브까지 담아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간 넘어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랑 담은 종목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섹터에 대한 변화가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종금 무려 45일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픽했다면요. 네, 기관은 셀트리온을 선택해서 4일 연속해서 장바구니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이 조선주를 담았다면 기관은 이 조선 기자재 쪽에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세진중공업을 매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식품 소비 쪽이 올라왔습니다. 네, 농심 신라면이죠. 아마 너구리파들은 조금 서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라면에 대한 매출 호조가 돋보였습니다. 기관도 이 때문에 농심을 6일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탄소 경영 강화 소식을 전했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사모펀드와 같이 함께 담아내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체크해봤습니다. 본부장님 너구리파예요, 신라면파예요? 저는 그 기호에 따라서 다르게 먹는데 밥을 말아 먹을 때는 너구리를 먹고요. 밥을 안 말아 먹을 때는 신라면 먹습니다. 오, 네. 논리적이에요. 네, 김이랑 같이 먹을 때 너구리가 되게 맛있어가지고. 네. 논리적. 저는 화날 때 신라면, 평상시에 너구리. 그렇군요. 약간 이 느끼한 맛을 좋아해서. 네. 오늘요, 저희 시작할 때 저희 신중호 앵커가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좋고 이런 종목들이 어지러울 때 각광받을 거라고 했는데 P&G 같은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미국의 P&G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농심입니다. 아, 그렇죠. 꾸준히 고배당을 주는 네. 그리고 계속 사 먹어야 하는 그쵸. 그런 회사 농심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야 새롭게 저희 바이오주 얘기도 오늘 계속 많이 했는데 바이오주들도 대표적으로 셀트리온과 삼바가 포진이 돼 있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뭘 선택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은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선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워낙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바이오 쪽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얘기도 했지만 뭐 10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뭐 셀트리온은 워낙 좀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없는 회사고 이 바이오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이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가 워낙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유럽향 램시마 SC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피아주사 쪽이 지금 이제 해외에서 바이오 동향을 보면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치키트처럼 이제 자가 면역 주사 쪽이 굉장히 시장이 커질 텐데 그렇게 되면 SC 관련된 부분에서도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셀트리온을 이제 저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교차 가능 저는 바이오시밀러를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유사성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포에 대한 이런 실험실이나 이런 부분이 다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차 가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해당 부분이 이제 동일 품목으로 인정을 받아서 처방을 할 때도 대체 처방을 할 수가 있고 점유율 확대도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휴미라라는 품목을 지금 이제 교차 가능 신청을 한 상황인데요. 이 약품이 이 9년 동안의 매출이 1등을 했었던 바이오시밀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 같은 경우 작년에 27조가 나왔었던 굉장히 엄청난 규모의 이런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품목들에 대한 이런 이벤트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뭐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복제약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오리지널 신약들이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계속적인 좀 모멘텀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나 삼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매수는 18만 원부터 21만 원까지 지금 매물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기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매물대 라인만 뚫어주면 25만 5천 원에서 26만 원 라인까지는 뭐 무난하게 우상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 2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만 5천 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저희가 사실 연초부터 많이 했었고 네. 다른 방송에서도 하창원 본부장님과 할 때 모두 안 좋다고 할 때 본업에서 이제 승부를 걸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이 이젠 좀 실적이 좋아질 때가 됐고 말씀하셨듯이 바이오주들 좋다고들 하는데 2020년에서 21년에 그 바이오주의 투자가 몰릴 때 발행한 대규모 CB가 내년에는 상환이 돼야 돼서 그쵸. 주가가 못 오르면 이 현금 상환을 못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바이오주들 안에서도 CB 부담이 없을 혹은 상환을 잘 할 수 있는 기업들로 압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자 요즘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드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사모펀드와 또 주요 리포트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정말 먹잘알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댓글에는 너구리 신라면 같이 끓여 먹어야 맛있다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또 너구리는 다시마를 먹는 파, 안 먹는 파 나뉩니다. 저는 먹는 파인데 또 본부장님, 앵커님은 어떤 파인지 기호가 궁금하네요. 네, 그럼 사모펀드 기호도 알아봐야겠죠? 네, 사모펀드는 외국인 기관보다 단기적, 절대적 수익을 지향합니다. 네, 사모펀드 사실 카카오 하나그룹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심을 보였는데 어제는 함께 이렇게 담아낸 모습 포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기관과 함께 매수를 보였네요. 이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주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를 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연속해서 담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바로 리포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출간된 간밤에 나왔던 리포트고요. 네, 먼저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NHM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커머스 부진과 마케팅비 영향으로 예상치 밑도는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이 웹보드 규제 완화 효과와 클라우드 사업부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음에 주목하자며 목표가는 3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금융투자의 SK텔레콤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2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으나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를 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상승을 견인할 모멘텀은 부족하나 23년 상반기 이후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목표가는 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리포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저희 제야의 고수에서 신중호 앵커도 다룬 바가 있어요. 근데 또 나와서 좀 반가운데 네. 매니저님도 관심이 있으시네요. 네, 일단은 이제 전 자동차 섹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디램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재고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이제 수요량이 이제 이 차량용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차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왔었던 건 완성차뿐이었죠. ASP 상승에 따른 좀 기대감이 붙었는데 뭐 부품주라든지 타이어 같은 경우는 출하량 자체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뭐 타이어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봉쇄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전체적인 이런 물량은 감소를 했지만 이 타이어 쪽에서도 이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수익성으로 좀 많이 커버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차량의 이런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차용 타이어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환율 흐름에 따른 좀 수혜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뭐 금리 인상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면 달러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런 고환율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국 봉쇄도 좀 해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었던 이벤트들 많이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가의 위치 에너지 자체도 굉장히 좀 밑바닥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전에 횡보했었던 라인을 뚫어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서 현재 가격부터 이제 37,500원까지 분할로 매수 밴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5,500원입니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우하향했었던 종목이고 이제 역별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일부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보는 가격은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3,000원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이 박스권 단기 박스권 만들었었던 이 하단 라인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호 앵커의 점수도 상당히 높았어요. 80점대였나 90점대였나 그랬는데 예, 오늘 또 중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